페이지요 196페이지요. 담보물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요. 민법상 담보물권의 일반적 성격이라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먹으면서 하세요. 자, 1번요. 불가분성이고요. 그 다음에 부종성, 수반성,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 그런데 유통성 있죠. 이 유통성은 뭐냐면 우리나라 저당권이 아니고요. 독일 저당권 있죠. 우리나라는 독일 저당권을 근대적 저당권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는 전근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당권하고 독일의 저당권은 약간 달라요. 독일은요, 순위가 확정이 돼 있어요. 한 번 1번이면 계속 1번이고요. 한 번 3번이면 계속 3번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3번 저당권이 순위가 2번으로 승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큰 차이점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투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저당권은 우리나라 유가증권처럼요 만들어가지고 거래계에서 저당권을 이렇게 유통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 유통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사고팔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투자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은 뭐냐? 우리나라는요. 만약에 내가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다가 돈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경매가 됐더니 8천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2천 못 받죠. 그러면 2천 못 받으면 그 2천을 다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서 2천만 원 받아오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끝까지 가서 돈을 받아오죠. 근데 독일은요. 거기다가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경매가 됐는데 8천밖에 안 되죠. 그러면 2천은 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의 개념을 한다면 우리 주식 있죠. 주식 투자해서 잘못되면 돈 받아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독일의 저당권은 유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이요.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로 원인이 아는 것. 그래서 공용징수되면 어떻게 하죠? 멸회공, 물상대의 알겠죠? 그래서 공용징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되면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뭐죠? 담보물권이 소멸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죠? 유치권 있죠? 유치권 같은 경우는 물상대의가 있어 뭐하죠? 당연히 소멸하죠. 그다음에 질권과 저당권의 경우는요, 공용징수가 되면 수용보상이 나오죠? 거기에 질권과 저당권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죠.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했다 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유치권에 있죠. 그래서 유치권에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목적물이 멸실하면 당연히요. 멸회공 기억나죠? 멸실되면 당연히 원칙으로 소멸하지만 멸실로 인해서 가치적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이 있다. 그러면 질권과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담보 채권 소멸 이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포기 이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통된 소멸원이 아닌가 그러면 사실 1번하고요 3번은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3번은요 일단 목적을 멸실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1번 같은 것도 공용징수가 되면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1번하고 3번은요 그러면 질권하고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알겠죠? 아마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우선 알겠죠? 그런데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2번은요 오직 그것은 유치권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물상대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질권하고 저당권만 있기 때문에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한번 봐요. 유치권을 보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N년마다 한 문제 나오죠. 유치권은 첫 번째로는요 타인의 물건이요. 타인이니까 첫 번째 뭐냐 여러분요 공사대금 있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누구냐면 수고빈 있죠. 수고빈이 자기의 재료와 뭐로 노력으로 건축을 하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요 누구의 소유로 한 것? 도급인 소유로 하면은 그것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요. 이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특히 여러분요 물건 중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죠. 유가증권의 경우는 뭐를 하지 않는다? 배설을 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법정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는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법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고 합의에 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 적법한 점유를 해야 돼요. 적법한 점유. 그래서 적법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임대차 해지 후 임대차 계약의 해지 후
여기서 비용을 지출하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임대차 해지 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안 되는 해지 후 비용을 지출한다?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뭐는 되는 것이다? 임대차 해지 후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절도범 있죠? 절도범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비용 지출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적법한 점유가 되고 따라서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가 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유치권이 있죠. 그다음에 통행 지역권이 있죠. 그다음에 뭐죠?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네 번째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 즉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요. 그래서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물건이 아닌 것. 첫 번째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임대인이 잘못해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임대인 사람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냐? 여기 권리금 있죠? 권리금 안 돼요. 그다음에 뭐가 안 되냐? 보증금 안 돼. 그다음에 뭐가 안 되냐?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안 돼. 이 매매대금 모두 몇 가지가 있냐? 여기서 중요하죠?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요. 자재납품대금. 이건 암기해야 돼요. 자재납품대금.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계약, 명의신탁이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계약, 명의신탁이요.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매매대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매매대금이요. 그럼 계약, 명의신탁이고 자재납품대금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요. 여기서 매매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대금하고요. 지상물, 그다음에 부속물이요. 부속물 매수 대금하고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 대금, 부속물 매수 대금 이런 거.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일단 변제기에 있어야 돼. 변제기. 그래서 변제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한 유치권 배제 특약. 이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배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변제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이것을 뭐라 한다?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7번은요.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유치는 뭐가 유치다? 점유 플러스 뭐를 얘기한다? 인도를 거절하는 그것을 유치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점유죠. 점유는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면서 무슨 요건? 전속 요건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유치물을 침탈하죠. 침탈하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존속하는데요. 침탈을 하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소멸하고요. 여기는 또 점유를 해야 되죠.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하고 무슨 점유가 있다? 간접 점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럴 때 직접 점유 있죠? 이 직접 점유 누구요? 채무자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죠.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다? 인도를 뭐하는 것? 거절하는 것.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동시항변권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다. 항변권은요. 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한다고. 이행을 거절. 여기는요.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항변권은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해. 이게 차이가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이 있고 뭐가 있다? 유치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항변권과 유치권은요. 이 항변권은 자신의 채무 제공을 뭐한다? 거절해. 거절, 이건 채권이죠.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뭐한다? 거절해. 말이 다르죠? 말이 완전히. 남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신의 채무의 제공을 거절해. 항변권은요. 그리고 이것은 채권이고 이것은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항변권하고 유치권을 뭐 할 수 있냐? 이것을 병존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행사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런데 이 항변권과 유치권이 있으면 이것은 만약에 점유를 하죠. 항변권과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하더라도 이것은 적법이에요. 적법을 하지만 뭐는 반환한다? 사용이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항변권이나 유치권의 행사를 한다. 소송에서 행사를 했어.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무슨 판결이다? 상환급부 판결이죠. 상환급부 판결. 행사하지 않았다? 전부 무슨 판결? 패소 판결. 상환급부 판결, 전부 패소 판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항변권, 뭐죠? 유치권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유치권에서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유치권은요, 뭐냐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비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유치권은 여기서 경매권이 있죠. 이때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이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 간이 변제 충당 있죠.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 이것은 질권하고 유치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또 유치권자는 뭐한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과실을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 우선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과실을 수취해서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유치권 누구의 승낙이요? 채무자. 채무자의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담보라든가 대여라든가 또는 뭐다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담보나 대여나 사용. 그런데 만약에 승낙 없이 하죠. 그럼 유치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승낙 없이 대여하죠. 승낙 없이 대여하죠. 그러면 임차인은요 채무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고 만약에 차임을 받은 게 있다? 그 차임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유치권에서 이렇게 갑이 있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인데 갑이요 을한테요 이 건물을 수리해 달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어. 그런데 갑이 수리 비용을 갚지 않으니까 을이요 여기서 유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인이 된 거야. 경락인.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 갑한테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죠. 변제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요 병한테는요 변제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변제 청구는 안 되는 거죠. 왜냐? 변제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청구하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은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죠. 그때의 상당이라는 것은 채권에 상당한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했다고 해서 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에 뭐가 있어야 한다? 승낙이 있어야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권이 2월 1일 채권이 발생해서 채권이 발생했는데 4월 1일 날 점유를 했다 이 말이죠. 2월 1일 채권이 발생했는데 4월 1일 날 점유를 했어. 됐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뭐다? 채권하고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먼저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봤죠. 주택가르자 시험에서요. 보면 여기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저당권 2월 1일. 그 다음에 여기서요 A가 5월 1일 압류를 하죠. 압류를 해서 여기요 B가 경락인이죠. 그런데 여기 3월 1일 날이요 3월 1일 날 X라고 하는 사람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죠. 여기요 4월 1일 Y라고 하는 사람이 유치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압류하기 전에 있는 유치권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지만 압류 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이번에 주택관리사 시험은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요. 압류가 아니고 가압류요. 가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자는 이렇게요. 우리 가압류는 필요 없어. 뭐 중에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압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류죠. 압류를 여러분 뭐라 그래? 압류 것을 경매 뭐란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이렇게 경매. 다른 말로 경매 개시 등기 이렇게.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이런 것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압류란 말이나 경매 기입 등기란 말이나 경매 개시 등기란 말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전이지 가압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 판례가 할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소유자 뭐 없이 합의 없이 줄고 합의 없이 바로 옆에 증축. 여러분 합의 없이 증축이 적어서 불법이라고 불법. 불법이죠. 우리 유치권 뭐죠? 적법이 돼야 되죠. 불법이죠.
그럼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사대금. 자, 2번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줄고요. 도급인에게 귀속. 그러면 귀속시키기로 했죠? 그럼 이건 누구 거죠? 도급인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요. 임차 목종을 명도시 반환기로 한 줄고 권리금 반환채권. 그 다음에 4번은요. 보증금 반환채권.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매매대금 채권.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럼 7번으로 봐요. 틀린 것은요. 1번 유치권자에게 뭐는 없으나 우선 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가 뭐라면 파산을 한 경우에는 별채권을 갖는다. 이렇게 됐죠?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를 하더라도 어떤 경매를 해야 돼? 환가를 위한 경매를 해야 돼. 그런데 파산하면 뭘 갖는다? 별채권. 자, 지금 설명을 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건물 있죠? 이런 건물 있고, 이렇게 뭐 이런 빌딩이 하나 있고요. 이런 토지가 있고요. 또는 금융재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아. 그럼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이 선임이 돼. 그걸 파산 관제인이라고 얘기해요. 관제인. 법원에 의해서 선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은 이미 A한테 옛날에요. 파산 선고는 3월 1일 날인데 여기 1월 1일 날 여기 저당권이 이미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일단 갑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파산 관제인은 갑의 모든 재산을 다 긁어 모으죠. 그래가지고 갑이요 빌려준 돈이 있으면 가서 채권을 추심하고요. 만약에 갚을 돈이 있으면 채권 신고를 받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빚잔치를 하죠. 그걸 청산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여기 이 사람은요, 이 건물에는요, 이미 1월 1일 날 A라고 하는 사람이 파산 선고보다 더 먼저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이 건물을 별도로 매각을 해. 경매 등을 통해서. 매각을 먼저 해, 매각. 그러면 이제 돈이 얼마 나오죠? 그러고 나서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가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시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파산 선고가 되기 전에 먼저 저당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먼저 매각해서 그 돈을 먼저 처리를 해줘. 그것을 별도로 변제한다. 별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치 물건을 사용하죠. 그러면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 이득으로서 뭐를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그럼요, 우리가 여기 봐. 유치권과 항변권은 그것은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그랬죠? 그런 것은 점유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된다? 적법이죠? 적법이니까 사용이익은 뭘 한다? 반환을 해야 된다.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3번.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는 줄곧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 사람이다, 물건이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 그러니까 이것은 유치권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점유가 불법행위 줄고 점유가 불법,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간이 변제 충당이죠. 그래서 법원에 청구한 경우는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그랬는데 간이 변제 충당 줄 것이고, 정당한 이유. 간이 변제 충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감정인의 평가.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법원에 청구하고, 네 번째,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돼. 채무자에게 통지.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이런 뭐죠? 신발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런 신발이 하나 있어요. 이 신발이요. 그럼 이 신발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신발을 뭐죠? 청소 빨래방 있잖아요. 거기다 신발 하나 맡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신발을 다 청소를 했어요. 그럼 청소했다 아니야. 신발을 빨았어요. 빨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신발 같은 거 얼마죠? 3,000원 정도 이렇게 하나요? 비용이 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돈 받을 때까지 신발 그 빨래방 주인은 계속 유치하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한 1년 이상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할까, 이거? 그렇다고 이 낡은 신발을 내가 신고 다닐 수 없잖아요. 무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을 이걸 경매를 하다니 경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걸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정당한 이유.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걸 내가 그냥 먹겠다 이 말이죠. 내가 간이 변제 충당. 간단하게 물건으로 변제한 것으로 봐버리겠다 이 말이죠. 간이 변제 충당이란 말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법원에 청구를 해. 내가 이걸 먹고 싶다. 이놈 돈 안 갚아가지고.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그럼 법원에서 감정이나 평가를 받아. 그러니까 신발이 1275원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감정 평가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채무자한테 또 통지해야 돼. 채무자한테. 알겠죠? 위에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아, 이게 또 의미가 있는 또 신발일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와이프가 신발 사주면서 잘 뛰어다니라고 하면서 또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 특별히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신발이 의미가 없지만 나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또 가져올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뭐죠? 안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드시 채무자한테 뭘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돼. 4개. 정당한 이유, 법원의 청구, 감정의 평가, 채무자한테 통지. 알겠죠? 그래서 간이변제 준다고는 어디는 없냐? 거기 저당권에는 없어요. 저당권에는 없고 어디만 있다? 유치권과 질권에만 있어. 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 거리가 먼 것은 1번이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줄고요. 권리금 반환하기로 약정. 권리금 명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시험에 잘 나오죠?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3번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전공과 줄고 동일한 법률관계 취소. 그 다음에 사실관계 유실물. 이런 경우도 인정된다. 이러면요, 오늘 아까 내가 여기 오는데요, 비가 잠깐 내리다가 말더라고요.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네. 잠깐 비가요 뿌리다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여러분요, 그 우산을 비 온다고 해서 학원 올 때 우산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갈 때 햇빛이 쨍쨍 해가지고 깜빡 잊고 갔단 말이죠. 근데 요즘 뭐 우산들이 좀 브랜드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그럼 비슷해가지고 내가 학원에 우산을 가지고 놓고 왔는데 와서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비슷한 우산인데 엉뚱한 우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내 걸 가져갔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또 수소문해가지고 그 우산을 또 교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우산을 가지면서 내일 이거 주고 싶은데 내일 내 거 가져오라고. 그럼 가져오면 내가 이걸 주겠다. 가져오면 내 거. 그걸 뭐냐?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실행위잖아요. 유실물이랑 마찬가지죠.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해서 물건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행위에도 유치권이 말 수 있다. 성립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서 시공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 줄고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공한 공사대금 채권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창호공사죠. 저기 알루미늄 사시공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봐봐요. 이게 만약에 네 개 세대가 네 개가 네 개의 세대가 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해가지고요, 다 A, B, C, D한테 분양을 다 끝났다 해봐. 분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창호공사를 했다 해봐. 그래서 각각 집마다 100만 원이다. 돈을 안 주면 각각 집마다 유치권 행사해야 돼요. 가서 점유해야 돼. 그러니까요, 몸이 하나밖에 아니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요, 처음에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분양하기 전에 나한테요, 공사를 맡겼어. 그래서 내가 이 네 칸을 다 공사를 했어. 그럼 나는 각각의 집을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집을 공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얼마 나와? 400이 남아. 400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돈 안 갖고 계속 분양을 하고 나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 집 한 집을 점유했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 1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있는가? 공사대금 전체 400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전체가 갑의 소유일 때 공사를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공사대금 400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는 거지 101호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줄고 기입 등기가 경유. 이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이걸 무슨 등기라고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걸 뭐라고 그래? 여기 봐봐.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를 압류 등기라고 한다니까. 압류하고 뭐를 비교하라? 가압류. 알겠죠? 이번에 주택을 하시면서 가압류가 나와서 어떤 미친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신 나간 놈이죠. 아니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또 비교해가지고 알죠? 이런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가등기 아무 등기도 아니에요.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번등기 해야지 진짜지. 번등기 하지 않고 10년간 지나죠? 그럼 가등기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노량진에서 어떤 분이 15년 전에 돈을 조금만 500원만 빌리고 자기 집에다가 저당을 잡아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15년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요?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부터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졌으니까 저당권 말소하면 되죠. 그 사람 없으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왜요? 이 인간 언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와가지고 그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뭘 하면 돼? 말소하면 되고. 또 말소를 못하죠. 이런 경우는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어디 사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인데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보통은 등기부 일제 정리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로 그러니까 우리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가등기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우리 집 누가 경매 가지고 어디 가져갈지 모르니까 거기다 미리 세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죠? 10년, 15년 이렇게 지난 것들은요 한꺼번에 일제 정리를 해요. 보통 15년 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전산 등기부로 이기가 된 다음에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마 한번요 전산 등기부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한 번 또 있을 거예요. 그때 정리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특별조치법과 비슷한 거죠. 특별조치법. 우리가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는 몇 년 주기로 나오죠? 보통 10년 주기인데요. 작년에 누구지? 어떤 사람이요. 특별조치법을 발의를 계속해가지고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법이 회기가 끝나서 안 됐단 말이에요. 이번 국회 회기에서 끝났어요. 이번 국회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특별조치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됐단 말이죠. 아마 올해나 내년에 또 누가 발의할 거야. 특별조치법이지만 특별조치법 보통 10년 주기인데요. 지금 13년인가 흘렀거든요. 13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안에요.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강력하게 주장이 돼가지고 그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질 뻔했는데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돈단 말이죠. 알겠죠? 그때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해담보 채권 같은 것이 있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은 나중에 뭐 하죠? 마음료하면 되죠. 말소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제일 많이 가 가처분이요. 가처분. 거짓말로 해놓은 거 가처분. 그럼 가처분 등기 같은 것은 있으면 그것은 본안소송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은 일반인들은 그 가처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보통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은행도 없고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건물에 있는데 뭐 자기 건물 아닌 사람이 대부분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가등기 많죠. 가등기가 뭐 20년 지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일제 정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 가압류에서 본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보통 가처분 같은 경우는요 3년 정도 지나면요 가처분 말소를 청구하면 가처분을 말소해줘요. 보통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처분 말소가 되면 그 사람이 또 가처분 등기 또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은 한 3년 정도 지나면 보통 말소 신청을 하면 말소를 해주지만 그 사람이 또 가처분 등기 또 하면은요 뭐 또 별표 어떻게 방어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일제 정리할 기간에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면 깔끔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개시가치에 기입 등기가 되어 있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봐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줄거. 발생한 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다음 줄거. 유치권 취득. 압류 후 유치권 취득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요.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의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지금 봐봐. 누구한테 지금 의뢰했냐? 갑이 을에게요. 그럼 누가 채무자냐? 갑이죠. 1번. 을은 수리 대금을 받기 위해서 갑의 동의 없이도 X 건물 임대 그건 안 돼요. 갑의 동의 없이도 X 건물 임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대여라든가 담보 제공 아까 말했죠? 대여라든가 여기요 담보 제공한다. 담보라든가 대여라든가 사용한다. 그럴 때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승낙 없이 하죠. 승낙 없이 그러면 유치권에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임대하여 임대료로서 수리대금 채권의 충당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임대료 동그라미 임대료 그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2번 을은 X 건물을 경매하고 경락되면서 뭐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을은 X 건물을 경매하고 경락되면서 우선 변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환가를 위한 경매지 우선 변제 안 된다고. 3번, 을은 X 건물을 경매한 경우 경락인에게 수리대금의 변제를 말할 수 있다. 청구. 경락인에게, 경락인 제3자죠. 제3자에게는 변제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만 한다? 채무자에게만 한다. 4번, 을이 보존행위 줄 것이고 X 건물 사용동물 사용, 그러면 적법행위죠. 적법 써 거기다 적법 쓰고 옆줄 긋고 사용 이익은 반환 이렇게요. 적법하지만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런데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을의 과실 없이 X 건물이 소실되죠. 을의 과실 없이 X 건물이 소실되면 소실을 멸실이라고. 소실은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멸실이죠. 멸실로부터 뭐가 나온다? 화재 보험금이 나오죠. 여기에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왜 미치지 않는다? 물상대의잖아. 이게 물상대의. 유치권은 우물추, 우선변제권, 물상대의성, 추구표가 없죠. 그래서 우물추가 없죠. 물상대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미친다 틀렸죠? 자, 13번 옳은 것은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유치권 행사 줄 것이고 맨 끝에 소멸시효는 진행 줄 것이고 진행하지 않는다 틀렸죠? 2번 유치권은 유치물을 점유할 수만 있고 사용 수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수취 줄고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맨 끝에 채권의 변제 충당 거기까지만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은 없지만 법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뭐죠? 과실을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고 그 법의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는 없죠. 점유하는 권능만 있죠. 그런데 과실을 수취하여 뭘 할 수 있다?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승낙없이 줄고 소유자의 승낙없이 그 다음에 임대 동남이 그러면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해. 유치권 소멸 청구. 당연히 소멸, 곧 소멸한다가 아니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야 소멸해. 알겠죠? 소멸을 청구해야 소멸한다. 자, 4번은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 줄고요. 보증금. 매길 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5번은요.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뭐 인생 끝났죠? 절도범이죠? 불법점이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15번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틀린 것은 왜 되어 있어요? 1번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성질을 갖는다.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물권이다 이 말이죠. 2번 유치권자의 채권 발생의 원인은 유치권은요 계약이든 이것은 묻지 않으나 동시행항변권은 원칙적으로 동시행은 뭐다?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에서 어디하고 어디 뭐 위험 부당 알겠죠? 두 가지. 3번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모두 채권 채무 사이에 일정한 결연 관계가 있어야 되며 또 채권이 모두 다 뭐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채권이 모두 다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그럼 유치권은 물권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하죠. 누구에게나.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계약의 본질적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야 우리가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매매계약 체결하면 잔금은 언제냐? 등기 서류를 받으면서 잔금을 줘야 되고 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면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게 항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변권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채권의 부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4번을 보면은 여러분요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독립된 물권이죠. 그런데 동시항변권은요 계약 당사자 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뭐니까 채권이니까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1번에서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지만 그 다음에 항변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5번은요. 유치권에 의해서 거절되는 것은 물건의 인도. 이때 물건은 뭐냐? 그 앞에다 써 타인의 물건의 인도예요. 인도 거절이죠. 동시행 항변권에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국보에는 제한이 없죠. 자신의 채무예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해요. 그래서 제한은 없는데 자신의 채무. 그런데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죠. 딱 정해져 있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니까 채무의 종류는 뭐 이것저것 다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저당권을 보셔요. 옳은 것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에도 틀렸죠. 어디가 틀렸다? 지역권이 틀렸죠. 지역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봐. 저당권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때 정리를 해요. 자, 저당권이죠. 우리가 저당권은 어디다 저당을 잡을 수 있는가? 저당은요, 여기요, 지상권, 그러면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또 뭐냐, 대항력이 있는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건 지역권하고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이 안 돼. 전세권하고 지상권에만 저당권이다. 아주 중요해. 자, 두 번째. 저당권은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등기나 등록. 그러니까 뭐냐, 여기요, 토지, 건물, 임목. 그 다음에 뭐겠죠? 명인방법. 그 다음에 뭐겠죠? 농작물, 이렇게 있죠? 이거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목은 뭐죠? 저당권이 되죠? 명인방법, 농작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은 안 돼. 세 번째 뭐가 되냐? 어업권 있죠? 어업권하고, 그 다음에 광업권도 돼요. 광업권 되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하고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이런 것도 다 돼. 다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네 번째, 준부동산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다 되는 걸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답은 언제나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역권이나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요. 명인방법, 농작물은 뭐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명인방법은 좀 나오죠. 임목은 저당권이 되는데, 명인방법은 안 돼. 여기 지역권 안 돼.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이번은요. 채무의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 주된 권리죠.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줄고 187조. 저당권 종된 권리가 소멸해.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죠. 용익권능.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주된 권리죠. 말소 등기 없이 종된 권리는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3번 토지의 일부,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토지의 일부 줄고 용익물권이요.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 가능하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요. 그런데 저당권은 일권주의죠. 그래서 저당권은 안 된다 이런 말이고. 4번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이니까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어디다? 단독 행위.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은 계약이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5번 저당권의 이름은 당연히 과죠. 틀렸죠. 당연히. 왜냐?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 그러니까 당연히 미친다가 아니고 거기다가 압류 후에만 미친다. 압류 후에만 미친다. 이렇게. 자, 19번은요. 1번 주유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은 뭐냐?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저당권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이 말이죠. 자, 그럼 저당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은 뭐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어디에 미친다?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호를 불문하고 전호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여기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에 미쳐. 알겠죠? 그럼 여기 부합물은 뭐가 있다? 부합물하고 종물. 부합물은 뭐가 있어? 부합물은 유류 저장 탱크요. 유류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여기 정화조 탱크가 있고요. 종물은 뭐가 있죠? 주유소에 뭐가 있다? 주유기. 알겠죠? 그 다음에 횟집에요. 수족관 건물. 이것을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미친다 할 때는 미친다 이것은요 뭐냐면
경매 목록. 경매 목록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목록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부합물과 종물에 무조건 미치다. 목록과 관계없다. 등기 여부를 따지 안 따져?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합물이나 종물에 무조건 미친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이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했었는데 이 아파트죠? 이 아파트의 301호를 뭐라고 한다?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을 뭐란다? 주된 권리다. 여기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대지 사용권이죠. 대지 사용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여기를 주된 권리고 이것을 종된 권리다. 그러면 주된 권리에 대한 A의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도 미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요. 여기는 전유 부분이고 여기는 대지 상권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아까 타인의 토지 있죠. 그러면 갑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안 되죠.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어야 되죠.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종된 권리도 만다 미친다.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요, 19번을 보면 1번 주유소 건물, 주된 권리죠. 저당권은 지하에 설치된 유류 저장된 괴만다 미친다. 2번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이미 대위의 목적을 뭐한 경우? 압류한 경우 별도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권 행사. 그래서 압류 동남이 제3자의 압류라도 모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상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누가 압류할 것인가 이 말이잖아요.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3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 후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그래 됐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 후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저당권 보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격려한 자는 그 저당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보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피담보 채권 소멸했어. 그러면 소멸 줄거봐. 소멸. 그러면요, 거기다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당연 소멸 썼어요? 옆줄 긋고 저당권 등기 무효. 말소 당연 소멸하고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돼. 했어요? 그러면요, 등기 X 써. 옆줄 긋고 공신력 X. 공신력이 인정 안 돼. 무효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봐.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러면 저당권 소멸이죠.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 그러든지 말든지 저당권은 무효죠. 이 채권을 압류 및 정부명령마다 그 다음 줄고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명령 때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니까. 등기에 공신력 인정되지 않는다니까요. 돈 갚죠? 그럼 저당권 무조건 무효. 그런데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잽싸게 어떤 놈이 저당권 등기 받아갔다 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당권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4번 가압류 등기가 먼저 행해진 후 이렇게 됐어요. 가압류.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질 때 저당권은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좀 이따 설명하고. 5번 저당권 설정 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이루어지죠.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뭘 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말 수 있다. 당연히 배당되죠. 왜요? 저당권은 이미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공시가 다 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 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가등기 담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는 것이죠. 첫 번째로 뭐냐? 갑이 있고 여기 A하고 B하고 C가 있다. A, B, C. 이런 저당권이다. 이런 지상권, 전세권. 이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렇게요. 여기는 근저당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 경락인이 을이다. 경락인이 을.
그럼 이러면 어떡하냐?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죠. 말소 기준 권리 여기가 있어 저당권 여기 있죠? 저당권 여기 근저당권 있죠? 근저당권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다? A죠? 저당권이죠? 그래 저당권이가 말소 기준 권리죠?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을 해. 소멸한다는 말의 뜻이 뭐다?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이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여기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A하고 B하고 이렇게 C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 경락 받은 사람이 누구냐? 병이죠. 병이 경락인.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전세권이죠.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렇게요. 여기는 근저당권, 근저당권, 여기는요 저당권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저당권이고 여기는 근저당권이죠. 그럼 근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죠. 이건 소멸하는 거 소멸.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은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을 뭘 한다? 뭐가 된다? 인수된다. 우리 이것을 인수주의다 이렇게 인수. 소멸하지 않죠? 인수된다. 인수주의다 이렇게 인수. 알겠죠? 그걸 인수라고 하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소멸해. 여기까지는 이제 중요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저당권이다. 여기는요 가압류다. 가압류다. 여기는 근저당이다. 이렇게 해봐. 근저당.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요 이게 이제 경미가 되죠. 경미되면 이런 것들 어디가 찾아보죠. 여기 다이죠 다. 다면 1번부터 2항 전부가 다 소멸하죠. 소멸하고 1억이다. 근데 경미되면 2억이다. 그럼 2억이면 이 돈을 나누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나누어 가질 때 어떻게 한다? 이 저당권자가 1번이니까 1억 받아가죠. 근데 이 사람 지금 가압류잖아요. 가압류가 그러면 1억을 받아가느냐? 이 남은 1억을요.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1억을 받아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순서가. 그래서 가압류하고 근저당권은 순서가 평등해. 순서가 평등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돈을 받아. 이걸 안 분한다고 얘기를 해. 알겠죠? 이 사람도 1억이고 이 사람도 1억인데 남은 돈이 얼마죠? 지금 1억이죠? 그래서 각각 5천씩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저당권 이걸 얘기하죠? 가압류 밑에 있는 근저당권자, 가압류 다음에 있는 근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보다 더 먼저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배당받는다? 평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평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순서가 평등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당연히 근저당권자 받아가죠. 우리가요, 여기가 가압류가 있을 때는 가압류 이하의 권리만 그렇고, 여기 보면 여기요, 가압류보다 먼저 있는 저당권자 있잖아요. 저당권자는 먼저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알죠? 그래서 가압류권자가 있을 때 그 이하의 사람들하고는 평등하게, 순서는 평등하게. 알겠죠? 자, 그래서요, 어디를 보냐면, 4번은요, 가압류 등기가 먼저 행해졌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가압류와 저당권은 순수에 평등하게 배당을 받고, 알겠죠? 그래서 평등, 이렇게. 자, 21번 한번 봐보세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죠? 여기요, 봐봐.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저당권이 있기 전에 지상권이죠.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가 어디죠?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이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죠. 2번 이하의 권리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죠.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을 소멸하고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무효인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말소가 되기 전에 저당권 등기를 부기 등기로서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틀렸죠? 3번.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 줄고요. 먼저 배당, 그걸 이시배당이라고 하죠. 이시배당. 공동저당권자는 줄고 그 대금에서 전부 동그라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대금에서 전부를 우선 변제 이렇게 전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4번.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 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 대금을 다 낸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 보분만을 경락받아 매각 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뭐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OX, X죠.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 대지사용권이 종된 권리. 그러면 주된 권리를 경락받는 사람은 등기 없이도 종된 권리도 당연히 뭐로 한다? 경락을 받는다. 왜?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요. 5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여기 봐봐. 아까 우리 지웠네. 여기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랬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럼 만약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3번 저당권의 효력을 한번 봐봐요. 1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저당권이요. 토지상의 타인이 무단 경작하여 줄고 성숙한 농작물, 이러면 성숙한 농작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독립한 부동산인 농작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적법한 임차인이 경작한 농작물, 적법한 임차인이 경작한 농작물, 이것도 독립한 거죠. 독립한 임차인 소유죠. 그래서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다. 다 미치지 않아. 2번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죠. 그 건물에 연이에 설치되어 그 일부에 불과한 부속 건물 줄고 그 일부에 불과한 부속 건물, 그것을 부합물이라고 얘기해요. 부합물.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로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죠. 따라서 등기부에 등재하지 않는 부속 건물을 경매 목록에 포함시킨 매각 허가 결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아까 말했죠? 등기가 있냐 없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3번은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어도 압류가 있어도 줄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과실 수취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압류가 있어도 후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만 다 미친다. 이렇게. 4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전유 부분, 그것은 특별한 사용 없으면 대지 사용권에도 만다 미친다. 무슨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5번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 지급 또는 인도전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그래서 물상대에서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5번, 25번이요. 틀린 것은요. 동일 부동산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경합을 하죠. 그러면 이때는 동일 부동산 여러 개면 저당권 설정 등기 뭐여야 한다? 선후. 2번요.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죠.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이 뭐한다? 승진. 우리는 순위 승진이라고 그랬죠. 독일은 순위 확정, 우리는 순위 승진. 이렇게. 3번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자가 그대로 취득하기로 하는 것.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자가 그대로 취득하기로 하는 것. 이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유저당이라고 하는데, 봐봐, 써봐. 그다 유저당. 유저당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봐봐. 유가 뭐예요? 유가 흐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월 1일 날 돈을 빌리면서 10월 1일 날 돈을 갚으라고 했어. 10월 1일 날 돈을 갚지 않으면 경밀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1일인데 8월 1일 아직요 저당권 전속이 그 기한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나지 않았죠. 이 중에요, 이렇게 중에 뭐라냐, 갑이 의리한 사람한테 나 어차피 10월 1일 날 돈 못 갚을 것 같은데 그냥 너 이거 갖고 그냥 우리 없는 걸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알죠? 이걸 유저당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유저당을 인정을 해. 그래서 유저당 인정한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뭐냐면 봐봐요. 저당권의 전속기간 내죠? 전속 중에 당사자의 합의로요. 그 다음에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 알죠? 이것을 유저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4번요. 용익 물권은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 저당권 설정, 여기 봐봐. 저당권 설정 후, 여기를 얘기하죠. 저당권 설정 후. 그럼 어떻게 돼?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죠?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한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5번은요. 저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줄고 저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 뭐라 한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만약에 경매가 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경매인 비어조 경락대금에서 모선하여 비용을 뭐 할 수 있다?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번 보면 저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즉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210번은요. 잠깐 쉬었다가요. 5점 문제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